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추천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의 주택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을 왕순이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하면 제일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왕순이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는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서 양식이 각각 별도로 있어서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도 받는 것으로 착각하여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양식을 통합하여 임차인의 경우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서 한 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서는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여 권리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응찰자가 배당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여 응찰하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인수하고도 남을 금액이 될 때까지 유찰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응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소위 왕순이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물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왕순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100%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왕순이 임차인에게 물어줄 금액을 감안하여 응찰해도 수익성이 있다면, 낙찰 후 보증금을 물어주면 경매에서 골치 아픈 명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흑백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왕순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살게 하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면 명도는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 3단지 사슴아파트 전용면적 12평이 2022년 10월 4일 형식적 경매로 나올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3억 3,280만 원입니다. 지난번 수강생과 법원 현장 교육할 때 나와 유찰된 물건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형식적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2년 10월 4일이고 경매의 종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의 하나인데 채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물건을 공유하다가 한 공유자가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주택은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를 통해서 현금 분할을 하기 위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형식적 경매라 하고, 주로 상속을 받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 분배를 위해 많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11.98평이고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이나 최저가는 2회 유찰되어 3억 3,280만 원, 감정가 대비 64%입니다. 장형서 외 2명 등 3명이 상속받아 그중 1명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경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나눠 갖도록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시행사는 SH공사이고 1995년 6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보증금은 2억 원인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법원에서는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서란 양식으로 통합하였는데, 이 사건은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9월 7일 임의경매일인데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2021년 7월 12일로 앞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는 2021년 5월 31일로 더 빠른데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2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권리신고한 것으로 배당 요구도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경매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줘 다행입니다. 왼쪽에 있는 양식이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서입니다. 첨부 서류를 보면 임대차 계약서 4번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양식은 없이 첨부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한 번쯤 확인하고 안내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되었지만 한 번 더 유찰된 후인 4회차 감정가 대비 51%인 최저 입찰 금액이 2억 6,52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응찰하여야 합니다. 감정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그 이전에 낙찰받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7월 9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세 시세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결코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면에서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실제로 최저가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에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4억 7천만 원이지만 낙찰가인 2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당장 실제 부담금 4억 7천만 원 전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금 마련 방법이 분산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낙찰받을 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일단 매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25일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양식이 하나로 통일되기 전에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이런 물건은 경매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양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좀처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유찰이 되면 그때는 응찰해도 좋은 추천 물건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